네, 그럼 1시 30분 상황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장 SS.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띌지 한번 하나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 대박난 카카오예요. 진격의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 상황실 종목 뽑기가 너무 어려운 게 정말 몇몇의 종목만 주인공이 되고 나머지는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카카오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장중에 시총 3위까지 탈환하기도 했어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뭐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네. 이제 스케줄링이 쭉 돼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고 이슈가 하나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제 튀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뭐 카카오 커머스와의 합병도 이제 오늘 얘기가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을 좀 확대하겠다. 그럼 카카오가 이제 자회사를 계속 상장만 하면 사실은 뭐 지주사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카카오 커머스를 합병하면서 이커머스 사업을 이제 좀 품었다라는 부분이 좀 뭐 모멘텀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의 상장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고 네. 특히 카카오뱅크는 뭐 장외에서 한 40조,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슈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좀 카카오에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뭐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빠지는 현상이 나왔죠. 맞아요. 1.4%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해소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인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안에서도 전기전자라든가 IT 반도체 쪽보다는 2차 전지 쪽보다는 이런 인터넷주들이 오히려 더 잘 가고 있는 그래서 진격의 인터넷이라는 말까지 붙은 건데 이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카카오랑 네이버랑 서로 같이 키 맞추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생각을 투자자분들이 하시면 사실 주가는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는 좀 다르긴 한데 네. 일단은 이 회사는 좋은 주가와 좋은 기업이 같이 이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성장이 굉장히 무한대로 커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물가 이슈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하면서 오히려 지금 뭐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미국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 선호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추후에 성장이 더 나올 것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찾을 수밖에 없고요, 시장은.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국에는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결국엔 뭐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기존의 IT들은 실적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쪽은 뭐 사실은 더 실적을 뛰어넘는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더 뭐 자유롭게 좀 위험 선호를 하시는 분들은 더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딱 장중에 시총 3위 자리를 카카오가 빼앗으니까 네이버도 이해 못지않게 강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시 또 3위 자리를 빼앗은 네이버거든요. 또 여기 더불어 토스뱅크 출범으로 빅테크 3사에 대한 경쟁도 심화될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카카오에 대한 경쟁 전략 세워볼게요. 근데 뭐 토스뱅크나 뭐 기존에 있던 이제 K뱅크나 뭐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까지 이제 3파전이 될 텐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오프라인에 있는 대형 금융사들이랑 싸우는 게 더 많고요. 전통은행사들. 전통은행주들의 파일을 뺏어오는 그런 모델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토스도 결국에는 보면 뭐 카카오라든지 기존 은행들이 안 하던 것들 위주로 중금리 대출 위주로 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동반해서 성장하는 그런 힘을 좀 갖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관심은 좀 더 커질 텐데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이후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한 14만 원대 있지만 여전히 한 16만 원대도 뭐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봐볼게요. 지금 14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16만 원으로 볼까요? 그럼 목표 주가를? 일단은 뭐 사실 이게 뭐 고점에 있는 거를 목표가를 정한다는 건 어려워요. 사실 어렵죠. 네. 뭐 기준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보면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16만 원까지 뭐 15만 원까지가 맥시멈으로 나와 있는데 뭐 약간 오버밸류에서 나간다라고 하면 16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고가 영역을 계속
밟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목표가 세우기가 어려우니까요. 단기 추세선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야심작 오딘도 있고 카카오 가는 거 보면서 다른 성장주 무엇을 봐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또 게임주가 눈에 띄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 먼저 살펴볼게요. 신작 오딘이라는 그 6월 29일 출시날을 맞춰서 그때까지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사전 예약도 성공적이었고 지금 이제 분위기는 막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시면 네. 사실은 뭐 6월 29일 출시하고 나서 숫자가 찍히는 게 보이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는 오딘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또 하나 12월경이나 뭐 11월이나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새로운 신작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좀 뭐 주가는 그동안 좀 박스권의 상단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더 보고 있고요. 일단 오딘의 흥행이 어떻게 지속되고 매출이 얼마나 발생되는가라 이제 처음에 이제 한 2주를 좀 지켜보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수혜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 못 나가니까 집에서 핸드폰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게임을 많이 해서 수혜주이지 않을까 하는데 피해를 봤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신작이 지연됐다면서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신작 지연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여러 가지 뭐 재택근무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예전에 같이 이제 뭐 밤샘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못하죠. 것들이 못 하게 되면서 이제 주 52시간 이 규제를 좀 많이 받으면서 인건비가 좀 증가되고 뭐 기간도 좀 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국가가 발전하고 뭐 기업이 발전하면서 커지면서 뭐 당연히 겪어야 될 상황이고요. 네. 뭐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것들도 잘 이겨내서 또 다시 한번 또 도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실적 호조가 좀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게임들이 신작들이 흥행하기를 바라야겠네요. 가격들이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은 이제 게임주들은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영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게임 하나가 나와서 그게 이제 흥행을 하면 사실은 좀 영화랑 좀 다른 거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카카오 게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딘에 뭐 저는 이런 게임을 역할 게임을 하진 않지만 뭐 예,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나 저보다 이제 한 10살 어린 친구들 보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폭발적으로 좀 반응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좀 이제 점차 보시면 제가 주봉을 펴놨는데 흐름이 계속 흔들리지만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상장 첫날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에는 뭐 그거는 뭐 기존의 물량들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한 66,000원까지는 좀 한번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6,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야심작 오딘 6월 29일 출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은 제약바이오 팀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차바이오텍인데 유럽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신경전구세포 증시법 유럽 특허. 저도 이게 무슨 유럽 특허일까 한번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그럼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의미를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임상하고는 좀 다른 과정을 밟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일단 특허를 획득했다고 해서 그 기술을 뭐 완벽하게 보유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특허라는 것 자체가 개념입니다. 네. 근데 특허는 어떤 거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향후에 아마 이 기술을 조금 더 아마 연마를 하고 뭐 좀 개발을 더 해야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임상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환자한테 직접 투여를 해보고 동물한테 투여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임상이라고 보면 임상과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일단 이런 신경전구세포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해서 이걸 획득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서 향후에 어떤 분야에 이제 쓸 텐데 네. 이게 쓰여지는 부분이 주로 이제 파킨슨병 같은 이제 신경계 질환 관련된 치료제를 만드는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최근에 뭐 치매 관련된 거 굉장히 바이오젠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매가 알츠하이머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츠하이머를 알 거고 네. 그다음에 한 파킨슨이 있는데 이게 주로 한 7대3 비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바이오텍이 오늘 한 10% 넘게도 오르기도 했어요. 주가를 보시면요. 25,000원까지 갔던 이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걸렸거든요. 오랜 기간 힘들었거든요. 차바이오텍은 뭐 코로나19랑 관련해서 수혜주로 묶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소 힘든 시간을 좀 겪었는데 여기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그동안 뭐 차바이오가 여러 가지 뭐 투자 주의도 걸리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회계 논란 같은 것도 또 안 좋았었고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또 다시 한번 좀 튀었는데 뭐 올해 작년에 이제 26,000원대까지 갔던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런 파킨슨병 관련된 치료제가 있다, 파이프라인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보유한 여러 파이프라인들이 있고요. 차바이오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젠 치매 치료제 허가 이후에 부각되면서 조금 더 트리거가 좀 생기면서 올라온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바이오텍의 경우에는 바이오젠 치매 치료제 허가 이슈 부각이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말해주셨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가장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보니까 임상 파이프라인 이야기도 좀 점잖은 것 같고 코로나19 CMO라던가 백신 치료제도 이제는 다 한번 싹 쓸었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뭐 그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바이오가 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했던 뭐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죽어 있는 상태고요. 아스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은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치매 관련된 바이오젠의 그 치매 치료제가 허가가 나면서 미국에서 네.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국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 정도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는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거고 그런 관련 기업들은 꾸준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보면은 바닥에서 좀 돌면서 우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맞아요. 그 외에 이제 오늘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여전히 중심축에 있고 소멸되진 않을 것이다. 예,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 특이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저희가 집중 점검 시간에 따로 떼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네 번째 상황실은요. 진원생명과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스미드 DNA 보니까 뭐 mRNA 관련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백신 기술 고평가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21% 넘게 올랐었고 현재는 7%대 상승만 유지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일단 뭐 말이 좀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mRNA 백신 지금 뭐 이제 화이자나 뭐 모더나가 하고 있는 백신의 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료를 만드는 이제 기술을 이제 갖고 있는 회사가 진원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미국 자회사. 100% 자회사고요. VGXI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이런 생산을 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공장도 이제 CMO 공장도 갖고 있는데 이게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비슷한 회사들이 한 4조 원 되더라. 4조. 그럼 이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4조 정도 가치는 받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미드 DNA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에 쓰이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관련해서 원료 관련돼서는 이 회사 말고도 뭐 ST팜이 국내에도 있고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여러 회사가 있지만 뭐 일단 지금은 GVXI 같은 경우는 4분기에 CMO 공장을 지금 현재는 500리터 정도 규모로 갖고 있는데 5,000리터 이상으로 늘리고 향후에는 7,500리터까지 늘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와 그런 것들의 내용에 따라서 움직일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그리고 mRNA 관련해서 CMO 신공장 관련한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가격 전략으로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일단 뭐 진원생명과학은 언제든지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제 뉴스에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급락 이후에 다시 좀 뭐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튀게 되면 사실은 뭐 길게 보면 저는 한 3만 원까지는 뭐 여전히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mRNA 관련된 주식 투자하실 때 아직은 초기 단계고 우리나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기존 백신과는 좀 다르다,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꼭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길게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오늘의 네 가지 상황실 점검해 드렸어요. 이건희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